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국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반갑다 국어사전 공부를 할 텐데요. 네? 선생님 얘는 있잖아요. 사전 배우더니만 사전 찾는 거 재밌다면서 자꾸 찾긴 하는데요. 자기가 모르는 낱말을 찾는 게 아니고요. 이상한 낱말만 자꾸 찾아요. 국어사전을 배우면 꼭 저런 친구 있어요. 국어사전을 펴서 자 낱말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고 하면은 웃기는 단어, 좀 이상한 단어, 평소에 잘 말하지 않던 단어 같은 걸 찾아가지고 야, 몇 쪽 어디 한번 봐. 야, 이거 한번 찾아봐. 막 키득거리고 난리예요. 선생님 공부합시다 하면은 집중해서 안 하면서 꼭 그런 건 또 엄청 열심히 찾아요. 어쨌든 국어사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낱말을 찾는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새롭게 하나 알게 된 거예요. 그죠? 모르는 낱말 있으면 그게 뭐지? 하고 그냥 지나갔던 걸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되겠다. 그래서 똑똑하게 그 뜻을 알고 지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선생님, 왜? 근데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았는데요. 그 낱말을 몰라서 찾았는데 그 낱말을 설명하는 낱말이 또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또 그 낱말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또 그 낱말을 설명하는 말이 또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국어사전 찾기예요. 재밌는 이야기네요. 그럴 수 있죠. 내가 한 낱말을 몰라서 찾았는데 그 낱말을 설명하는 말이 도대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또 뭐야 하고 그 낱말을 또 찾아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어려운 말이 나와요. 어려운 낱말을 설명할 때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럼 아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친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국어사전을 가지고 이상한 낱말을 찾고 장난을 치고 놀거나 아니면은 정말 내가 찾고 싶던 몰라 어떤 낱말을 찾거나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오늘은요 203쪽 국어사전을 활용하며 글 읽기 하겠습니다. 책 폈죠? 자, 여기에서는 먹을 수 있는 꽃요리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내가 낱말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 낱말 밑에 줄을 치세요. 그리고 나서 글을 다 읽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에서 그 뜻을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는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이었구나. 나는 이걸 잘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됐네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으면서 글을 읽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읽을게요. 먹을 수 있는 꽃요리. 네? 꽃 이야기니까 예쁘게 읽어달라고요. 선생님 될는지 모르겠네 진짜. 예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먹을 수 있는 꽃요리 오주영. 우리 조상은 꽃을 눈으로도 즐기고 입으로도 즐겼습니다. 삼진날이 되면 진달래 꽃잎을 넣고 찹쌀가루를 둥글납작하게 붙여서 만든 진달래 화전을 먹었습니다. 오늘날에 프라이팬이라고 할 수 있는 번철을 돌 위에 올리고 그 아래에 불을 피워 화전을 붙였습니다. 번철 대신 솥뚜껑을 쓰기도 했습니다. 삼진날에는 진달래 화채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진달래 꽃잎을 녹말가루에 묻혀 살짝 튀긴 뒤 설탕이나 꿀을 넣어 달게 담근 오미자즙에 띄워 먹었습니다. 진달래와 비슷한 철쭉꽃은 먹을 수 없는 꽃이라서 개꽃이라고 했지만 진달래는 먹을 수 있는 꽃이라서 참꽃이라고 했습니다. 진달래뿐만 아니라 벚꽃, 백꽃, 매화로도 화전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꽃으로 만든 음식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뿐 아니라 꽃잎에 묻어있는 꽃가루에는 여러가지 몸에 좋은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꽃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달래, 국화 204쪽 넘어갑니다. 장미, 금잔화, 삼색 제비꽃, 제비꽃처럼 먹을 수 있는 꽃을 골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꽃이라고 하더라도 꽃가루 등에 의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암술, 수술, 꽃받침을 제거하고 먹어야 합니다. 특히 진달래는 수술에 약한 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꽃술을 제거하고 꽃잎만 깨끗한 물에 씻은 뒤에 먹어야 합니다. 꽃집에서 파는 꽃이나 정원의 꽃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농약을 친 꽃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꽃을 먹었다가는 배탈이 나고 속이 나빠져서 크게 고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용을 목적으로 따로 안전하게 재배되는 꽃만 먹어야 합니다. 우리 조상은 자연에서 나오는 순수한 색소로 찹쌀가루에 물을 들여 화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쑥, 시금치, 신감채, 녹찻잎 등으로 초록색 물을 들였고 단호박, 치자 등으로는 노란색 물을 들였습니다. 오미자, 복분자로는 빨간색 물을, 보라색 고구마로는 보라색 물을, 당근으로는 주황색 물을 들였습니다. 검은깨나 검은콩으로는 검은색 물을 들였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천연색소는 음식을 돋보이게 할 뿐 아니라 재료의 영양이 그대로 살아있어 건강에도 무척 좋습니다. 이렇듯 화전에는 자연이 준 선물을 음식에 이용한 조상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애를 써도 사투리 어쩔 수 없다고요. 그냥 예쁘게 하려고 사투리 안 쓴다고 안 했거든. 됐거든. 자, 공부하자. 자, 여러분 어떤 데 줄 쳤습니까? 선생님도 줄을 쳤어요. 선생님도 모르는 낱말이 있기 때문에 줄 쳤습니다. 삼진날 줄 쳤었다고요. 삼진날 또 번철도 쳤어요. 화전. 화전은 다 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건 노래도 있고 해서 아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녹말가루. 녹말가루도 아는 친구 제법 있네요. 오미자. 또 어떤 거 여러분 줄 쳤습니까? 손든 친구. 물질. 이거는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지금 이런 걸 배워서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다 한번 찾아볼 수도 있죠.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 다음에 금자나가 몰라서 여러분 꽃 이름이에요. 밑에 사진 있잖아요. 금자나 꽃. 그 다음 제비꽃은 알겠는데 삼색 제비꽃은 어떤 건지 모르겠다고요. 삼색 제비꽃은 여러분들 물론 이것도 사진 찾아보면 나오죠. 국어 사진 나오겠지만 제비꽃의 일종의 딱 봐도 알겠지. 세 가지 색깔의 제비꽃. 노란색, 하얀색, 보라색 또는 자주색 같은 그에 섞여 있는 제비꽃. 펜지꽃 알죠? 펜지. 도로가에 보면은 화분에 많이 심어져 있는데요. 펜지꽃과 비슷합니다. 선생님은 쑥, 시금치, 신감채 하는데 신감채 줄 쳤어요. 신감채가 어떤 건지 잘 몰라가지고요. 이런 식물 종류 같은 경우에는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사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치자. 선생님은 치자, 여러분 치자 모를 수 있습니다. 치자. 또 오미자, 복분자 모르는 친구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먹을 수 있는 꽃 요리에 나오는 낱말 가운데 뜻을 모르는 낱말을 찾아 쓰고 낱말의 뜻을 짐작한 뒤에 국어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 써봅시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진날 짐작하기를 여러분들이 3월 삼진날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비가 온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3일일 것 같다. 근데 이게 옛날 이야기니까 음력 3일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선생님 얘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왜? 낱말에다가 수술 적고요. 짐작한 뜻. 의사 선생님이 아플 때 수술을 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진짜. 근데 좋은 지적 같아.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 다른 뜻을 가질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사전에서 찾아서 내가 아니면 이 글에 맞는 뜻을 찾아야 돼요. 이 글에서 수술은 우리가 아플 때 의사 선생님이 하는 수술이 아니고 뭐예요? 꽃에 있는 암술과 수술이에요. 이렇게 사전을 찾다 보면요. 같은 낱말이지만 다른 뜻을 가진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는 쭉 사전을 읽다 보면은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낱말 뜻하고 맞는 뜻이 나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줄도 알아야 돼요.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친구가 웃기긴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 도움을 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수술 찾았더니요 뜻이 이러겠어요. 네, 그 중에서 이 글에 딱 맞는 수술의 뜻을 찾으세요 라고 선생님이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랬다면은 네. 자, 3번 먹을 수 있는 꽃 요리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꽃을 눈으로도 즐기고 입으로도 즐겼습니다 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네, 손든 친구. 꽃을 눈으로 보면서도 예쁘다 하고요. 먹을 때 또 꽃을 먹으니까 그 맛을 즐기기도 됐다는 뜻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잘했습니다. 꽃은 보통 눈으로만 보고 예뻐, 너무 예뻐 하면 향기를 맡고 향기로워 하는데 이 꽃으로 만든 요리는 그것을 먹고 맛으로도 즐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다를 즐길 수 있다는 뜻이죠. 2번, 어떤 꽃을 화전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나요? 자,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진달래꽃. 그 다음에 벚꽃, 백꽃, 매화, 국화, 장미, 금자나, 삼색제비꽃, 제비꽃 등 했는데, 선생님 등 하는 건 선생님 뭐예요? 무슨 중 하고 있었어. 등이라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3번, 꽃집에서 파는 꽃이나 정원의 꽃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바로 대답 나오는 친구 있어요, 지금. 네, 농약을 쳤어요. 먹으면 죽어요. 죽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독성이 있어요.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왜? 정원을 가꿀 때는 벌레가 끼니까 농약을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꼭 어떤 꽃을 먹으라 했어요? 먹을 수 있는 식용으로 가꾼 꽃만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넘어갈게요. 4번. 먹을 수 있는 꽃 요리를 다시 읽고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선생님, 저는 화전밖에 몰랐어요. 먹을 수 있는 꽃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새롭게 한 내용. 여러 가지 꽃들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장미, 국화, 매화꽃, 벚꽃, 제비꽃, 이런 것도 먹을 수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더 알고 싶은 내용 뭘 쓰면 되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알고 있는 내용이 천년색소로 백년초 국수, 단호박, 떡, 이런 거 색깔 내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새롭게 한 내용에는 거기서 치자라든지 이런 걸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럼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어떤 천년색소가 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 내용에서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과 그 외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쓰고요. 더 알고 싶은 내용도 적어보겠습니다. 5번.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조사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고 그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더 알고 싶은 걸 인터넷에서 찾는다든지 아니면 사전에서 찾는다든지 아니면 어른들께 물어본다든지 여러분들이 더 조사해보고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국어 활동책으로 가겠습니다. 국어 활땡이래. 내가 이야기하고도 웃겨. 국어활동 62쪽. 국어사전을 활용하며 글을 읽어봅시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국어사전에서 낱말 때 웃지 말고 빨리 책 펴. 선생님이 활동했다고 계속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렇게 하기 없기. 62쪽 빨리 펴세요. 선물 사용자 포장하기 읽겠습니다. 읽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모르는 낱말 줄을 쳐봅시다. 중간중간 뜻을 찾아가면서 책을 읽으라는 뜻인데요. 다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바랍니다. 다른 목소리 하라고. 선생님 사실 오늘 목이 좀 아파서 약간 삑살이란 목소리. 선물 상자 포장하기.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때 예쁘게 포장해주면 받는 사람의 기쁨은 훨씬 커집니다. 그럼 선물 상자를 예쁘게 포장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준비물, 선물 상자, 포장지, 양면 테이프, 가위. 먼저 선물을 포장할 포장지를 자릅니다. 상자를 포장지 가운데에 넣고 두께를 재어 손으로 눌러 표시해 둡니다. 표시해 둔 부분을 접고 남는 부분을 가위로 자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선물 포장지를 선물 상자 크기에 맞추어서 잘라란 뜻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아주 복잡하게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이랬을까? 그건 나도 모르죠. 다음은 선물 상자의 포장지를 씌웁니다. 포장지에 상자를 올려놓은 다음 포장지 양끝이 가운데에서 겹치도록 씌웁니다. 겹치는 부분을 2-3cm 두고 남는 부분을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겹치는 부분의 한쪽 1cm 정도 접습니다. 접은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입니다. 이때 포장지를 상자 가운데에 맞추어 당기면서 붙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냥 포장지로 상자를 싸라는 뜻이죠. 딱 맞게. 그리고 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 옆면을 포장합니다. 옆면 포장지를 상자 위쪽 가장자리에 맞추어 아래로 접고 양면 포장지를 가장자리에 맞추어 안쪽으로 접습니다. 아래쪽은 접은 선이 상자 가운데에 오도록 접으면 됩니다. 접은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마무리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선물 상자를 깔끔하고 예쁘게 포장하려면 포장지가 구겨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접는 부분은 손으로 힘을 주어 눌러서 접습니다. 이건 써놓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설명을 해놓으니까 더 어려워요. 그냥 보여주면은 슥슥 알 수 있는 건데 포장지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접어서 자르고 맞춰서 붙이는 거 아닌가? 아, 선생님이 어른이라서 여러분 어린이라서 모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도 그림이 있으니까 굉장히 알기가 쉽죠. 그래서 항상 그림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글로 읽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낱말 뭐 밑줄 그었나요? 선생님이 이상한 목소리 때문에 그게 또 정신이 팔려가지고 줄치는 거 잊어먹고 그냥 왔죠. 네? 어려운 낱말 하나도 없었다고요? 모두도 아는 낱말밖에 없었어요. 오! 자 그럼 여기 선물상자 포장하기는 모르는 낱말이 없었어요? 안 치고 손 들어보세요. 오, 대부분 다 손 드는데요? 아,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이 정도의 낱말은 다 이해하는군요. 아, 손든 친구. 네. 쌤, 저는 가장자리라는 말이 어려웠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63쪽 2번을 할 수가 없어요. 선물상자 포장하기 위해서 뜻을 모르는 낱말을 국어사전에 싣는 차례대로 쓰고 그 뜻을 찾아서 봅시다 했는데 여러분들 가장자리밖에 없으면은 이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그냥 줄게요. 그럼 선생님이 불러주는 낱말을 2번 위에 한번 적어볼게요. 5개 적어놓고 여러분들 그것을 2번에다가 사전에 나온 순서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뜻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모르겠다고 했던 말이 가장자리, 그 다음 두 번째 선물, 포장, 두께, 마무리합니다 라고 이렇게 5개 쓸게요. 그러면 선물, 포장, 가장자리, 마무리합니다 두께 중에서 가장 먼저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은 뭘까요? 기억니은 순으로 나오니까 가장자리가 제일 먼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2번에다 넣어 보겠습니다. 넣고 뜻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마무리합니다는 사전에서 마무리합니다를 찾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되죠? 마무리하다를 찾아야 된다고요? 옳고 본디말을 알고 있었군요. 이 똑똑데이. 선생님 가르친 보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64쪽 3번. 2에서 찾은 낱말을 넣어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했습니다. 그죠? 아까 2에서 찾은 낱말이 우리가 가장자리, 선물, 포장, 두께, 마무리하다 였습니다. 자, 가장자리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뜻을 찾았습니까? 찾은 친구들 대답해 주세요. 뭐죠? 둘레나 끝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둘레나 끝에. 그러니까 책상 같으면 책상 맨 끝부분을 가장자리라 그래요. 이제 가장자리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가장자리를 넣어 여러분들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가장자리. 치마 가장자리에 예쁜 레이스를 달았다. 가장자리에 앉은 친구들은 사탕을 하나씩 더 받았다. 끝부분을 가장자리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선물을 할 게 너무 많죠. 나는 생일 선물로 강아지를 받았다. 등등. 이거는 선생님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포장이 너무 과대해요 라는 말도 여러분 쓸 수 있습니다. 포장이 너무 많아서 쓰레기만 많이 나와요. 똑똑한데요. 그 다음 두께가 있는 책을 사고 싶습니다. 너무 얇은 책보다는. 두께를 재어봤더니 5cm가 되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는데 두께가 두꺼운 걸 먹으려고 일부러 가장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이렇게 2개의 낱말을 넣어서 한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다도 있네요. 국어 시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뭐 이런 거 적으면 되겠습니다. 4번. 선물상자 포장하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 선물상자 포장하기는 어떤 내용의 글이에요? 설명하는 글이죠. 뭘? 선물상자를 어떻게 포장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따라 하면은 선물상자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명서 같은 거죠. 설명서 알죠? 무슨 여러분 로봇 조립 이런 걸 프라모델 같은 거 사면은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 설명서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지?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뭡니까? 선물할 포장지를 선물 크기에 맞춰서 자르는 걸 제일 먼저 하죠. 자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물 상자에 포장지를 씌우는 거죠. 이렇게 씌워가지고 맞춥니다. 가운데 맞추고 선물상 포장지 모서리를 예쁘게 접어가지고 알아놓고 양면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사실 간단한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국어 활동책을 마치고요. 아니요. 기초 다지기 갈게요. 정수는 내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사귀었던 친구인데
내 친구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사귀어 아주 가까운 3학년이 되자마자 정수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부모님께서 가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사는 집도 이사를 했기 때문이다. 오늘 문득 정수가 생각나서 전화하니 없는 번호라고 했다. 그런데 마침 몇 시간이 지나서 정수가 나한테 전화를 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있을 수 있죠. 그럼 파란색 부분 보면서 2번 볼게요. 사귀었던, 사귀어, 바뀌었는데를 줄여서 사귀었던, 사귀어, 바뀌었는데처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낱말들은 줄여서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줄여서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면 1의 관로 안의 표기가 앉아서 어느 것이 바를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의 관로 안에 있는 표기 가운데서 어느 것이 바를까요? 자, 사귀었던이에요. 사귀었던이에요. 그렇죠? 사귀었던 친구인데 그럼 사귀어예요. 사귀어예요. 사귀어. 그 다음 바뀌었는데요. 바뀌었는데. 근데 우리는 말을 빨리 하다 보면은 사귀었던 친구야. 나랑 얘랑 사귀어.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자, 그것은 틀린 말이라는 뜻입니다. 사귀었던, 사귀어, 바뀌었는데라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번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 가운데서 발음 표기를 고르고 완성한 문장을 소리내 읽어봅시다 했습니다. 체육 시간에 공을 쫓아 열심히 뛰었다. 그렇지. 고양이가 사람에게 달려들어 팔을 핥혔다. 여러분 핥혔다라고 대부분 다 이야기합니다. 자, 발음 표기는 핥혔답니다. 힘드니까 쉬었다가 다시 하자. 쉬었다가 다시 하자가 정답이고요. 쉬었다가 다시 하자는 잘못된 글씨입니다. 이제 여러분 알았으니까 제대로 쓰기 바랍니다. 선생님, 국어 시간 좀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